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이번 주말에도 좀 쏟아 부을 텐데요. 고고TV 영상을 진성호 같이 그렇게 하루에 한 10개씩 20개씩 올리면서 돈 버는 방송은 아니고, 고고TV는 또 일부러 비트는 방송도 아니고, 제가 하루에 한 3개는 올려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했어요. 약 3년 전에, 한 2년 한 9개월 된 것 같아요. 10개월. 고고 TV를 들면서 하루에 한 3개는 올려야 되겠다 하고 초창기에 한 2개 올리다가 그 다음부터 3개를 올리려고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요. 저하고 약속입니다. 저하고. 제 영상이 요새 좀 길어지는데요. 할 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일어났던 5월 첫째 주에 일어났던 일을 복기도 하면서 좀 쏟아부을 텐데요. 미안합니다. 이걸 녹화하는 시간이 5월 7일 오후인데, 내일 모레면은 5월 9일이면은 문재인이가 오후 6시에 청와대를 퇴거하고 5월 10일에 9시에 윤석열 신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를 입주할 텐데요. 지금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윤석열은 출발도 하기 전에, 즉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끝날 것 같은 위기감을 저는 느끼는데요. 물론 어떻게 하든지 5년은 끌고 갈 겁니다. 그게 윤석열이가 대선 경선 과정과 또는 대선 본선 과정과 대통령 당선 후에 2달 과정을 보면은 내 맘대로 할 거야 하고 뚝심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번 주에 보면은 놀랄만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문재인의 언론 노출도가 윤석열의 언론 노출도보다 현격하게 많다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이가 자기적으로 작심을 하고 쏟아붓는 면도 있어요.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윤석열이는 내 5년을 건드리지 마라. 응? 너는 내 상대가 안 된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문재인이를 불과 내일 모레 그만둘 사람을, 그만둘 놈을 이렇게 불러낸 것은 윤석열이다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준석이도 새끼손가락같이 깔짝거리면서 다녔다 하는 것이죠. 고고TV가 볼 적에는 어떤 정권도 정권 이야기에 이렇게, 그것도 하루 이틀 2, 3일 남겨놓고 이렇게 언론을 장악하면서 언론에 회자되면서 자신들의 지지자에 의해서 이렇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대통령은 없었죠. 그러니까 문재인 같은 경우는 나는 성공한 대통령이다 하고 자아자찬 자평을 하면서 지금 그만두고 있고, 윤석열 쪽은, 또는 윤석열은 웃기지 마라. 너희는 실패한 정권이다. 우리가 정권을 찾아왔으니, 너희가 정권을 뺏겼으니 너는 실패한 대통령 아니냐. 너는 그만둘 때까지 어떻게 내로남불이냐. 자아자찬이냐. 이런 식으로 공격에 들어가죠. 근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은, 밑바닥 민심과 이면을 보면은 완벽하게 윤석열이가 문재인한테 졌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고고TV가 보수주의자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처참합니다. 항상 새로운 정권이 나오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이 많은 국민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은 외침을 당하고 또 내치가 전염병과 역병에 겨울리고 못 살고 춘궁기를 지나는 그 질곡 같은 삶을 사는 조선민족 대한민국 국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생활이 너무 힘들면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권, 그게 대한민국 역사 이래 새로운 정권이 나오면 그래도 지지해주고 환호해주고 밀어줬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더라 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를 갖다가 옆에 그 사진 붙여놨어요. 옆에 사진 붙여놨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세요.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게 역사적으로 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정권 이양기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은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갖고 새로운 정권과 새로운 대통령, 나라 리더를 갖다가 지지하는 게 우리 조선민족에선 맞는 거예요. 조선의 사화가 일어나고 반정이 일어나고 또 영모가 일어나고 새로운 왕이 태어나더라도 그 왕을 밀었던 게 조선민족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외침을 하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그죠? 북으로는 중국 쪽, 남쪽으로는 해양 세력한테 외침을 하도 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을 지키자, 우리의 지도자만큼 지키자 하는 게 조선민족 대한민국 75년사에 그 응집된 결집력이에요. 그 결집이 없어졌다 하는 게 바로 윤석열의 5년이다. 윤석열의 시초다. 이게 윤석열의 첫걸음이다 하는 것을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 윤석열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경선 과정에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은 철학과 인문학적인 사고도 없이 유튜브를 보면서 정치를 배웠고 신복과 검찰 기질로 정치를 하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상을 갖다가 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그 정권 초기 아니에요. 그죠? 대통령 당선되는 것부터, 당선되는 날부터 권력은 신임 대통령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당선일부터 정권 초기에 들어가는데 이 초기 60일 동안을 다 까먹은 이유는 누구한테 있느냐. 문재인한테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한테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대단히 불안하고 또는 윤석열이나 윤핵관이나 윤석열 측이나 또는 국힘이나 대단히 불안한 조짐으로 위기를 갖고 바라봐야 되는데 문재인이 떠나는 그날까지 내일 모레까지 문재인을 공격하는 데 바쁘다. 구 정권을 공격하는 데 바쁘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진지를 내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은 볼지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줬고 비록 0.7% 차이지만은 뽑아줬고 그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서 대통령을 당선시켰는데 그 공간을 하나도 못 열고 과거의 발목만 잡히고 지들이 윤석열 정부가 내로남불을 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아직까지 공격을 하더라 이거죠. 검수완박이나 그 검찰 경찰 기소 그 수사 기소 불리는 말이죠. 그거는 역사의 한 편을 넘어가는 아주 미미한 거에 불과해요. 그 민주당 뜻대로도 되지 않을 것이며 국힘 뜻대로도 되지 않아요. 근데 국힘에서는 그걸 갖고 계속 몰아치고 또 국힘은 윤석열은 첫발을 잘못 디딘 게 뭐냐면 김건희에 대해서 첫발이 잘못 디뎌졌고 그 다음에 청와대 용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 첫발이 잘못 디뎌졌고 또 망사로 간 인사 때문에 첫발이 잘못 디뎌졌다. 그러면 국민들이 윤석열을 보기는 문재인이 저놈아가 5년 동안 야당의 공격을 받으면서 국민의 원성을 받으면서 5년을 견디고 정권을 뺏겼는데 국민들을 보니까 문재인보다 더한 놈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지금 평가를 내려서 문재인의 지지율이 윤석열의 지지율보다 높은 문재인의 지지율이 내일 모레 그만둘 놈의 지지율이 내일 모레 취임할 놈보다 지지율이 더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국힘이나 윤석열이나 윤석열 측에 붙은 파리떼들이나 이준석은 우리가 지방선거만 이기면 돼 하는데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방선거를 이기더라도 그게 무슨 생명줄도 아니고 경기도지사 선거를 이긴다고 분당갑 선거를 이긴다고 그게 무슨 윤석열의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생명줄이 되는가 하는 문제죠. 아니라는 거죠. 국민은 버리기 시작했다. 벌써부터.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사회적인 현상은 윤석열한테 협조를 안 하겠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현재 시점으로. 그럼 이걸 타결을 하려면은 윤석열은 애초에 대통령 당선인의 신분으로서 첫 일성을 냈듯이 또는 경선 과정에서 본선 과정에서 냈듯이 협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협치는 고사하고 불치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치란 없다 하는 거예요. 불치, 비치, 불치.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국민들을 스트레스 받게 하니까 국민들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취임하는 윤석열보다 퇴직하는 문재인한테 지지를 더 보내고 있다. 그런 현상이 곳곳에 보여지고 있다. 기분이 나쁘죠. 보수주의자 또는 극우 쪽이나 나이 드신 분들에 의해서는 기분이 나쁘죠. 아니 우리가 5년 동안 문재인을 치려고 태극기 부대도 형성하고 광화문을 나갔고 자유우파 유튜브 쓰레기를 달아다니면서 윤석열을 밀어줬고 이런데 이게 무슨 현상이냐 이러는 거죠. 그러면은 그 나이 드신 분들이나 태극기 부대들이나 자유우파 유튜브 쓰레기를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우리 잘못이 아닌데 왜 윤석열이가 문재인보다 더 지지를 받느냐 이런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괜찮아 윤석열이 말대로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가 하면은 곧 윤석열 쪽으로 민심이 돌아올 것이다 하는데 그럴 때 고고태비가 하는 말이 깨몽이라 그러죠. 안 그렇다는 거죠 지금. 국힘과 윤석열과 그 쓰레기 자유우파 유튜버가 나이 들은 사람들은 지방선거만 이기면 돼. 경기도만 이기면 돼 이러는데 그거 이겨가지고 절대 반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고고태블이 생각이라는 거죠. 옆에 사진을 붙여놨는데요. 그 보면 이때까지 쭉 보면서 이게 사진이 중첩이 되고 또는 순서가 틀릴지 모르지만은 문재인이가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평균 지지율이 52%다. 이건 경이로운 거예요. 어느 대통령도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린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문재인이가 지금 내일 모레 퇴임하면서 지지율이 45%가 나와. 한국갤럽이 그래도 제일 과학적이고 정확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의 지지율은 41%가 나온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럼 대중들은 또는 민심들은 문재인 쪽으로 향하고 있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아졌다. 이거 쉽게 그 반전이 안 됩니다. 문재인이가 하는 말은 나는 문재인이가 하는 말은 시골에 가서 양산으로 가서 낙양 즉 저물어 가는 해를 보면서 저물어 가는 해를 보면서 인생을 갖다가 즐기고 싶다. 그게 현실화될지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재인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애라고. 그런 사람인데 원래 문재인은 대통령감이 아니었고 대통령이 버거운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신문 기자에서 시사에서 또 쏟아내죠. 그리고 그 문재인을 비판하는 친노들은 문재인은 노무현이 아니다. 노무현과 같은 강기도 없고 결단력도 없었다. 그러나 문재인 5년을 갖다가 보면은 평균 지지율이 52%였고 또 노무현은 마지막에 평균 지지율이 마지막 퇴임 한 달 전 지지율이 5%뿐이 안 됐다. 그걸 딛고 이명박이가 압승을 했고 박근혜가 정권 연장을 했지만은 윤석열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된 게 5%짜리 노무현이가 5% 퇴임을 한 걸 갖다가 52% 즉 45%의 지지율로 문재인을 퇴임시키는가.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자신감을 얻고 이거 안 되겠네. 윤석열이한테 대처해야 되는데 석양의 노을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갖다가 마감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죠. 이제 70인가요? 이제 70도 아직 안 됐죠? 문재인이가 데리고 가는 사람은 뭐 메시지 관리 비서관, 홍보 비서관 뭐 그런 애들을 데려간다는 거죠. 언제든지 자기는 메시지를 내고 윤석열에 대해서 잘못한 점을 지적하겠다. 이거를 국힘이나 윤석열이나 극렬 우파들을 보면은 저게 문재인이가 가서도 윤석열하고 맞짱 떨려 그러고 윤석열을 해방 놀려 그런다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문재인은 안 태어나올 것이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하면은 문재인은 태어나올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에 계속 나오는 말이 문재인의 국정백서 5년 동안의 국정백서가 어느 역대 정권보다도 방대하더라. 그거를 발행하면서 문재인이가 다른
내 정권 5년 동안의 국정백세를 보면은 다른 정부들과 비교될 것이다. 이 말이 과거 정부가 아니라 새로 탄생하는 윤석열 정부와 비교될 것이다 한다는 말이죠. 그구나 쓰레기 자유 우파 세력들은 또는 조선일보 같은 세력들은 탈원전을 갖다가 비난을 했고 저도 그랬고 그거는 국가 총량 전력 계획에 의해서 원전은 더 만들어야지 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탈원전을 비난했고 울산 부정선거를 비난했고 또 부동산 값을 폭등을 비난했고 했는데 탈원전과 울산 부정선거자는 팩트로 간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값의 폭등은 단지 문재인이라는 놈이 정부 시책을 자기 주머니에 말이지 수많은 비책이 있고 27번 8번을 갖다가 잘못된 시책을 하면서 부동산을 폭등시켰다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적인 현상보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값이 덜 올랐다. 단지 정책을 그렇게 조사모사식으로 계속 발표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를 일으켰다 하면서 나온 게 뭐죠? 초양극화가 벌어졌다. 집을 안 산 사람은 벼락거지가 되고 집 산 사람은 집 있던 사람들이나 집을 산 사람은 벼락부자가 됐다. 그러면서 초양극화가 벌어졌고 최저임금제를 갖다가 2년 동안 거의 60%를 올리면서 만 원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아주 대한민국 자영업자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들만 잘 살게 만들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그 과정에서 초양극화가 벌어졌는데 그 초양극화가 벌어진 즉 중간 이하의 사람들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지지하더라. 현재 시점에서. 이걸 어떻게 윤석열이가 감당할 것인가. 그러니 국민들이나 우리 보수 우파 쪽에서는 문재인을 부정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뽑았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헛개비 꿈이 되어버렸다. 뽑아놨더니 윤석열보다 더 못하더라. 아니 문재인보다 더 못하더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이런 말도 하죠.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고 싶었다. 국민에게 나는 더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근데 윤석열은 지금 나온 게 뭐예요? 국민 무시해, 여론 무시해, 내 마음대로 가. 한덕수 임명시켜. 안 그러면은 정호영을 내가 강행할 거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덕수뿐이었고 내가 뽑은 그 인사들은 전부 다 정상적인 사람이지 너희가 그것을 연계를 하면서 업무를 갖다가 내 첫 내각을 갖다가 무너뜨리려는 민주당이 너희가 적폐야 하는 프레임을 갖고 나오죠. 그런데 문재인을 위시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국힘과 비슷하고 문재인이가 윤석열보다 더 많은 언론 노출도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윤석열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심지어 이런 말도 나와요. 문재인이가 촛불혁명 찬탄 즉 탄핵을 찬성하는 거 방역모법은 세계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세계적으로 자기를 대한민국을 인정해주면서 자기를 환대했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탄핵을 반대하는 자였지만 촛불에 대해서는 큰 비토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야. 박근혜가. 그리고 방역모범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이가 정치 방역을 한 거 맞고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유럽도 다 정치 방역이에요. 방역 잘못하면은 국민들이 다 목숨을 잃어버리니 그거는 당연히 정치 방역이에요. 이런 걸 갖다가 극우 우파나 윤석열이나 정치 방역이다. 안철수가 이게 마지막까지 왜 마스크를 말이야 우리가 5월 말에 윤석열이 취임한 다음에 마스크를 해제를 하려고 그러는데 문재인 네가 하느냐 그런 식으로 하다가 국민한테 두들겨 맞았죠. 지금 밖에 나가 보면은 마스크를 안 쓴 사람보다 쓴 사람이 많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만큼 방역과 질병과 전염병에 시달린 국민이기 때문에 조선족 고려족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건 능력이 다 있어요. 마스크를 벗지 말아도 벗고 쓰고 다니잖아요.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까지 큰 국민이 아니라 한반도의 남쪽 북쪽에서 외침과 또는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힐곡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아 도생의 각자 도생의 능력이 있는 그것이 한민족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문재인이가 남북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고 남북 정상회담 김정은이가 화보집을 발행해요. 솔직히 기분 나쁘죠. 그런데 김정은이하고 윤석열이하고 김정은이하고 문재인하고 또는 트럼프가 중간에 끼어서 남북 회담을 이끌고 난 것은 우리 자존심이 상했고 우리 대통령 문재인이가 싫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놈이 김정은과 트럼프에 무시당하면서도 어떻게든지 꼽살이 끼어가지고 남북 회담을 한 것에 대해서 우파나 보수에서 볼 땐 자존심이 상하고 대한민국 자존심 어디 갔냐 문제가 나온 것이죠. 중국하고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문재인이 지지자들이 볼 적에 또는 중도층이 볼 적에 문재인이가 남북 정상회담이 진짜 잘못됐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지금 윤석열이 갖고 나오는 게 선제 타격이다, 강공정책이다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북한이 미사일을 갖다 어제 그저께도 ICBM을 발사했고 또 얼마 전에는 그냥 초고속 미사일을 발생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결국은 김정은을 만나야 되며 회담을 해야 되는데 뻥이로서이다. 윤석열은 디테일이 없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게 뭐예요? 한독수로 가. 총리 없이 출범하면 돼. 이게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니죠. 부탁을 하고 협상을 하고 설득을 해야죠. 야당이 민주당은. 나는 정호영을 놓을 수가 없어. 나는 한동훈을 놓을 수가 없어. 이상민을 놓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몇 개는 양보하고 큰 것을 얻는 것이 그게 타협이고 정치인데 그걸 불식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가 임명한 인사는 다 옳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국민 너희들이 잘못됐어 하는 게 지금 윤석열의 촉이라는 거죠.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향후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이가 하는 거 보면은 협치도 없고 여론도 없고 국민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무적이나 정치적인 안목도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애초에 인문학적이나 사회학적이나 사회에 대한 깊은 고찰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왕이로서이다 내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다. 좋아 빨리 가 흔들리지 말고 빨리 가 하는데 거기서 문재인이가 국민들과 여론으로 문재인을 다시 대두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이 할 일은 이제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 그러면은 전 정권을 스탈린이 말한 대로 전 정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보고TV가 항상 말드렸듯이 윤석열을 뽑은 이유 중에 하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문재인을 이명박 박근혜처럼 감옥에 집어넣으라는 거였어요. 그게 과연 될 것인가? 벌써 두 달이나 지났고 내일 모레 취임할 윤석열이가 되고 나서 문재인을 치려고 쳐야지만이 정통성이 확보가 될 텐데 전 정권을 무너뜨려야지만이 지금 강력하게 좌파 진보와 일부 중도층과 국민들은 윤석열보다 문재인을 택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으니 이런 현상이 어디 있으며 이런 기가 찬 일이 어디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모두 윤석열에서 나오는 것이다. 국힘이나 윤석열 파리 때들은 한 놈도 정권이 아주 출범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한테 관심짓만 하고 윤석열한테 지금과 간언을 못하는 이런 현상을 보면 인수위 과정에서 이 정권은 끝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수위라는 것은 활발한 토론과 비판과 비교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었다. 국민들은 그거를 봤다. 고거TV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저놈아는 박근혜보다 더 못한 놈이고 문재인보다 더 못한 놈이다. 어떤 면에서 불통,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보이더라. 국민의 의견을 취임도 하기 전에 무시하더라. 그러면 윤석열이 취임하고 나서 과연 저게 국민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걸 국민들이 보고 오히려 문재인이가 띄우고 문재인은 자신만만하게 자기의 5년을 갖다가 스스로 자아자찬하면서 평가하며 현재 문재인이 하는 것은 윤석열 네가 내로남불이 될 것이다 하고 지금과 비평을 하면서 떠나는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몇 분 찍었죠? 25분이나 찍었는데. 주말에 몇 개 쏟아내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고TV를 의심하지 마시고 고고TV는 보수주의자입니다.